네, 골드 현재 0.7%대 하락 연출되고 있습니다. 1,735달러 선 지나가고 있네요. 네, 골드는 지속적인 매도 뷰를 주셨는데 오늘도 어떻게 뷰를 가지고 계실지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역시나 매도 들어주셨고요. 골드는 뭐 워낙에 하방 의견을 좀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신 터라 네, 오늘도 매도인데 오늘 자리값 있을까요? 네, 일단은 차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네. 오늘 고점 평가는 한번 나왔을 것 같아요. 고점 평가 한번 나왔고 1,750달러. 네, 1,750이 기준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고 네. 재매도에 대한 관점을 측정을 했을 때 지금 1,737 이 자리에서 한번 매도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1,737. 알겠습니다. 자, 1,737달러에서 매도 진입 가능하다라고 봐주셨고, 9시 30분부터 나스닥이 하락하면서 골드도 같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연출됐거든요. 일분봉상으로 봤을 때. 근데 그거는 네. 상관도로 이으면 굉장히 분석이 힘들 것 같아요. 그런가요? 상관도로 이으면 지금 금값이 떨어질 수 있는 이유는 네. 미국채가 상승할 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 그렇게 평가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평가하는 게. 음. 금값은 더 떨어져야 돼요. 지금 오늘 이제 또 오늘 제가 오면서 이제 너튜브를 봤는데 어떤 너튜브요? 그건 얘기하면 안 되죠. 저작권 침해니까. 아, 그래요? 너튜브를 봤는데 네. 금을 지금 사야 됩니다. 이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정말 저는 그런 걸 보면요. 딱 네. 느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금은요. 오래 살 기회가 옵니다. 지금 실물이요? 아니에요. 아니면 지금 아닙니다. 이거라고 얘기 드려요. 금은 올해 상승세를 갈 겁니다. 근데 지금 아니에요.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금의 상승을 현물을 사시는 분들이 딱 좋은 게 뭐냐면은 연준이 국채 금리를 누르는 시장에 대한 전략을 발표했을 때 그때 사세요. 그러면은 진짜 좋은 자리에서 수익을 볼 수 있어요. 뭐 국채 매입을 줄이겠다 이런 이슈인가요? 그죠? 국채 금리가 내려간다는 거는 국채에 대한 공급을 줄이겠다. 그죠? 네.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네. 국채에 대한 물량 공급을 줄이겠다라는 얘기 자체가 나오면은 그때 어떠면 국채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때 금은 동반 상승이 들어가요. 국채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오르니까 반대로 수익률은 떨어진다. 그죠. 이게 경제 원칙인데 네네.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단기 고점이 1,760이 다 드러났다고 봅니다. 이 자리가 고점이 드러났다고 봐요. 또 떨어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평가를 하냐면은 간단하게 자, 화면 좀 잠깐 돌릴게요. 잠시만요. 자, 잠시만요. 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국채 금리가요. 여러분들 1시간 분봉 기준으로 봤을 때 1.62 저점이에요.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기 때문에 그죠? 금은 떨어질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는데 가능성을 열어둬야죠. 네. 1.6에서 2% 레인지 보고 있는데 오늘 몇이죠? 수치값이? 지금 화면상 보면은 1.638입니다. 네. 1.6에 가깝나요? 2에 가깝나요? 1.6과 어느 부분이요? 1.6%에서 2% 사이가 있는데 1.6에 가깝죠, 아직은. 1.6에 가깝죠. 네. 그러면은 간단하게 봐야 돼요. 금이 고점 평가돼 있다. 차트상. 이렇게 보시는 게 낫겠죠. 이게 오르면은 떨어지는데. 제가 그때부터 1.6이 바닥이니까 골드도 지금 고점이다. 네, 그렇죠. 이 레인지를 평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러면은 골드에 대한 하방에 대해서 이제 가능성을 열어둔 사람이 더 많겠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은 매도에 대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시장에 대한 여러분들이 세력 이러잖아요. 모든 세력이 다 이 레인지를 구성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매수를 봐요? 힘들죠.
매도로 가능성을 계속 열어놔야 돼요. 여러분들. 다만 아쉬운 게 조금 이제 이게 있죠. 이게 다만 아쉬운 게 2천부터 봤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2천부터. 블루웨이브 완성되고 나서 시장에 대한 방향은요. 야, 어차피 국채 물량 쏟아지겠네 이건데. 그죠? 같은 얘기 반복이지만은 이게 제일 아쉬워요. 만약에 지금 금액에 대해서 큰 수익을 거시는 분이 있다면은 1월부터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구간을 노리기에는 이제 저점 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500틱에서 1000틱 사이에 대한 이제 수익성은 평가가 되지만은 이때가 더 아쉽다는 겁니다. 이땐 가능성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1.6%라는 1.63이었죠. 1.63이 이 구간이죠. 네. 평가로 봤을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기침 좀 했습니다. 자, 여기가 1.63%고 여기가 이제 미국채 2%고 1%고 다시 한번 볼게요. 미국채 금리 1% 구간이죠. 1%. 자, 여기 고점 평가가 1.63%예요. 시장에서 올해 평가하는 게 1.6에서 2% 평가하고 있죠. 그러면은 하단에 열리는 구간이요. 레인지가 1600 라인까지는 열린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제 수치값에 대한 국채 금리에 대한 가능성으로 봤을 때 비교할 수 있는 자리예요. 간단하죠, 여러분들. 이 부분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지금 금값 고점 열렸다. 최근 월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1760 기준은요. 고점이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금값은 어차피 국채 금리는 오를 거기 때문에 매도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집중하자.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아시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값 더 떨어지고요. 네. 회장님, 그러면은 금값 언제 오르나요? 음. 언제 오르나요? 자, 만약에 2% 도달했어요. 앵커님, 네. 한번 이제 얘기를 좀 해보죠. 2% 도달했어요. 그럼 네. 뭘 할까요? 뭘 하다니요? 이제 어떤 뭔가 나서지 않을까? 아까 얘기했었던. 연준이 정책이 그죠? 자산 매입을 축소하겠다. 테이퍼링 정책이 나오나요? 아니에요. 이제 아니에요. 채권 얘기로 해야죠. 아, 테이퍼링은 너무 이제 출구 전략, 완전 출구 전략이에요. 국채 매입을 줄이겠다. 그죠? 음. 아니요, 국채를 더 추가로 매입하겠다고 하죠. 음, 왜냐면 국채 금리 눌러야 되니까. 가격을 눌러야 되니까. 그죠? 국채를 추가 매입하는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재밌는 얘기 하자면요. 시장이요. 미국 시장은요. 채권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식시장보다 규모가 훨씬 큽니다. 네. 자금 자체가 달라요. 음, 그러면은 이 채권이 안정성 있게 흘러가고 이제 장단기물에 대한 스프레드가 유지돼야지 시장이 안정적으로 흘러가요. 구조가. 이게 MMF 구조 때문에 그러는데 머니마켓 펀드 구조인데 미국의 특이한 성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을 안정화를 기여해야지 금융시장이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데 2%에 도달한다면은 스프레드가 너무 벌어지기 때문에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돼요. 그러면은 채권을 우리는 더 매입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면은 그때 금값이 상승합니다. 왜냐? 국채 금리가 눌러지기 때문에. 근데 최근 시장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연준은 가만히 있겠다라는 태도로 방관을 하고 있죠. 우리는 부양 돈을 더 풀 의지는 있지만은 지금은 적정 수치라고 봐. 국채 금리든 물가든 이렇게 태도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 도달 범위까지는 방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장의 견해인데 지금 수치값상 금을 다시 매수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포인트는 연준이 나서면 매입하세요. 이게 정답에 가까워요. 굉장히 간단하죠. 연준이 채권을 사겠다는 내용을 담은 정책을 펼친다면 미국 중앙은행이 YCC 정책이든 그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전략이든 국채를 매입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우면 금을 그때 사세요. 올라갈 거니까. 국채 금리를 누를 거니까. 이게 해답에 가까워요. 그럼 지금 뭐예요? 지금 아직 금 사지 마세요. 이겁니다.
지금 석영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금에 대한 부분을 포트로 구성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포트에 대한 비중은요, 연준이 나서면 그때 늘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자산에 대한 계좌, 포트폴리오 구성이 좀 더 단단하게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부분은 키포인트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